라디오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오늘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웃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잠깐만요. 저희 사고가 있어가지고 먼저 전해드리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포항 지곡로입니다. 낙원교차로에서 신단지 교차로 방향, 낙원교차로 100m 지난 지점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도착해서 처리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사고입니다. 포항 지곡로입니다. 낙원교차로에서 신단지 교차로 방향, 낙원교차로 100m 지난 지점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 있었습니다. 경찰 도착해서 처리 중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시환 통신원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비웃으셔도 돼요. 아닙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제가 저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온데 근육질 남자라 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합니다. 제가 안 봤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곤란합니다. 거짓말인 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말 속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나가지고 말이죠. 자, 그렇고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SNS 중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치매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디지털 치매 이야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죠. 예, 디지털 치매라고 하면 사실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건망증을 보이는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망증과 사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지만 자신이 놓여있는 어떤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진압력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특히나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면은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구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힌트도 주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네. 사실 건망증은 기억력에 대한 장애이기 때문에 내가 잘 잊어버린다, 깜빡거린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하지만 치매는 기억력에 대한 감퇴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나 시공간 능력, 또 인격 이렇게 전반적인 정신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매와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또 치매는 내가 뭘 잊어버린다, 내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러지만 네, 건망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건망증은 진짜 본인이 알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근데 치매라는 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워요. 치매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치매가 아닌가 의심하는 진짜 이유가 너무 기억해야 될 정보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점점점 발생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나 통장번호 같은 것들을 외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 기억을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남기도록 하는 과정을 하는 것인데 이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은 그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에 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은 저도 나도 저러고 놀았는데 싶었던 게 저희는 진짜 전화번호부 책 갖다 놓고 외우기 놀이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럴 일 천지 없죠. 아니 근데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보다는 IT 건망증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용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20, 30대가 조금 더 많이 디지털 치매가 아닌가 의심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샐러리맨들이 나 치매인가?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운전을 많이 해야 운전에 대한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이때가 큰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확률은 과학이라니까요. 무조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디지털 치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적인 치매와는 다르잖아요. 증상 같은 네,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치매의 주요 증상들은 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가 없다면 내가 만약에 내 하루의 일정을 기억하거나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번호를 모르거나 계산을 하거나 하는 일상생활 자체에 제한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에 검색하는 것에만 내가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필요성은 점점점 줄어들고 검색의 편리성만 더해지게 돼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디지털 치매 또는 IT 건망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왜 그런 거 몇 번이나 하잖아요. 이런 네네. 증상이 있으면은 IT 건망증 치매다. 그런 걸 해주셔야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단축 번호가 없으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간단한 계산인 것 같은데 일단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에서 찾아 쓰는 한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책을 읽을 때나 혹은 직접 한자를 쓸 때 되게 막막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키보드 입력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된다. 이러면 약간 조금 의심을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젊은 친구들은 거의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거의 5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나는 아닌데 하진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번에서 말씀하신 요즘은 한자가 거의 안 씁니다만은 네. 컴퓨터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한자 쓰다 보니까 직접 쓰는 거 못하는 게 우리도 우리입니다만 한자 문화권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에서는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예. 읽는 것은 어떻게 대충 말은 하는데 진짜로 그 글자를 읽어야 되거나 써야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표현을 못하거나 내가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기억 담당하는 기관을 해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디지털 치매하고 해마가 위축되거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동료들끼리 이제 점점점 기억이 사라져서 사실 해마가 어디쯤에 있냐면 양쪽 귀 위쪽 안쪽 편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왜 우리가 우주인 이러면 떠올릴 수 있는 약간 역삼각형의 그런 어떤 아몬드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마가 점점 위축되어져서 기억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거나 할 수 있고요. 이 해마는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학습하는 것 자체에도 관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기억을 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순서 같은 것들도 외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해마에 대한 것이 점점점 소실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로 왼쪽 좌측에 있는 해마는 최근의 일을 많이 기억하게 되고 우측에 있는 해마는 태어난 이후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데 만약에 이 해마가 손상되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테고 지금까지 나의 기억력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고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점점점 퇴화될 수도 있고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걱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뇌로 들어온 정보 자체에서 해마는 단기간 저장하기도 하고 장기간 저장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충분한 시연이라고 해서 리허설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운다거나 이렇게 조금 쓰면서 외운다거나 하는 어떤 과정 자체가 꼭 필요한데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면 디지털 치매
처럼 그런 어떤 기억력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지털 치매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치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방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행동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우리의 행동 중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는 거,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안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 들으면서 TV 켜두고 그러면서 내 컴퓨터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이걸 한꺼번에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걸 잘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들이 집중력에 굉장히 큰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안 해야 하고요. 단축 번호로 전화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외우려고 하는 거, 노트에 써보려고 하는 메모하는 습관이라던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 표지판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해봐야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물론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소근육 발달에도 좋다라고 하지만 손으로 계속 쓰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에도 정말로 크게 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행위는 진짜 꼭 해봐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햇빛을 쏘이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좀 산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가져온 건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버려야 할 습관과 가져가야 할 좋은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버려야 할 습관에 이 디지털 치매와 관련된 이 행동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교수님 제 집에 CCTV 달아놓으신 거 아니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하는 거 다 들어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